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날씨가 8도까지 내려갔어요. 서울의 날씨는 8도입니다. 상당히 쌀쌀한 날씨. 그런데 다행스럽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바람이 한 2m 정도밖에 불지 않아서 체감 온도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찬바람이 환절기를 통해서 찬바람이 들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 여러분들의 그 건강 늘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와 겹쳐서 감기, 몸살 감기가 와버리면 코로나의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좀 잘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 철저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국가유공자 탑법 지원 복지 수혜에서 1일차 방송으로 열차편, 1일차 방송으로 열차편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약속대로 2일차 방송, 오늘은 탑법 지원,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법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정해놓고 있는 탑법, 다른 법에서 지원을 문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 국가 보훈 유공자에게 지원해 주는 게 복지 수혜. 그럼 복지 수혜가 어제는 열차편을 했는데 오늘은 국내 항공기 편을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에 앞서서 제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빨간색으로 된 두 글자 구독 버튼을 이 검지 손가락으로 살짝 한번 터치해 주시면 이게 하얀 글씨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탑법 지원 복지 수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타 기관에서 이렇게 법을 정해서 국가 유공자를 위해서 이렇게 복지 수혜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2일차 어제 열차에 의해서 어제는 제1방송 그죠? 국내 이제 KTX나 이렇게 열차편을 봤는데 오늘 2일차 국내 항공기 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항공기는 대명사가 대한항공, 칼기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이 그렇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개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스타나 뭐 항공, 뭐 또 여러 가지 제주항공,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스타나 제주 그리고 지금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물론 같이 참여한 건 물론이고요. 자,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국내 항공기 편만 제공이 됩니다. 국제 항공은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끝나고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이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그 전화번호 1577-0606은 대표 전화이긴 하지만 복지정책과를 바꿔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화 중이면 만약에 1577-0606 전화를 해서 안내원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복지정책과로 일단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을 바로 시켜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좀 국내 항공편 내용이 어저께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하단에 상세하게 그 항공사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제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래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올려서 한번 쭉 보시면 한 번에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일단 지원은 국내 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이제 대표적인 그 항공이죠. 근데 항공료를 50%를 해주겠다. 어제 KTX나 이런 거는 뭐요? 무료로 했죠, 무료. 그런데 여기는 항공편은 혜택이 지원 혜택이 50%라고 합니다. 근데 연 6회까지 가능합니다. 6회까지. 6회까지는 50%연 6회 그리고 50% 이후는 그러니까 6회까지는 항공기 6회까지는 무임. 어제 기차하고 똑같습니다. 열차하고 항공기 6회까지는 무임. 그 이후는 50% 할인. 그러니까 어제 열차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지원 대상은 아까 어제 여기도 비슷했지만 제가 아까 하단에 상세하게 기록해놨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모르시면은 하단을 내려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지원 대상은 애국지사, 상위 국가유공자, 5.18 부상자. 자, 상위 국가유공자가 1급에서 7급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상위 국가유공자. 예를 들면 군 생활을 하다가 내가 몸을 다쳤어요. 상의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받았잖아요. 1급에서 7급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상위 국가유공자는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어제 열차편하고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지 단독 거동이 불편하실 때, 단독 거동이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단독 거동이 부산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다. 이러면요, 보호자 한 명을 일단은 보호자 한 명을 같이 동행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어제 열차하고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항공료는 50% 할인을 하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애국지사 상위 국가유공자, 5.18 부상자, 아까 좀 읽었던 것이에요. 네. 5.18 부상자의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만 동반 보호자 1인 감면한답니다. 대한항공은 안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만 동반 보호자 1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18 부상자는 어디에 광주 사건 때 일어난 거죠. 광주에 애가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이 거의가 아니라 100%에 육박하는 외부 사람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만 부상자가 거의 99% 이상이 광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나도 원래 광주에 연고지를 두고 있죠. 어쨌든 거래서 일단은 아시아에서는 동반 보호자 1인을 감면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놓치면은 아래 보고 상세하게 기재해놨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항공료 40% 할인. 아까 30% 할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런데 40%를 할인해 준 또 항공은 제주항공. 일단은 제주항공에서는 애국지사 상위 유공자에게 40%까지 항공료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애국지사에서 1급에서 4급까지 국가유공자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자, 일단은 아까 위와 같죠?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면 동반자 한 사람을 동반 보호자 1인을 포함해서 40% 할인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국지사는 1 및 1 상급에서 상위 유공자의 동반 보호자 1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료 10%에서 30% 할인 에어부산이라는 항공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좀 적은 작은 이제 항공사겠죠. 거기는 에어부산은 10%에서 3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도 역시 내용은 애국지사 상위 국가유공자 5.18 부상자 30% 할인, 그리고 애국지사 1, 4급 상위 국가유공자 그리고 및 1, 4급에서 5.18 부상자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항공료 50% 할인은 타웨이 항공도 있나 봅니다. 티웨이 항공사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티웨이 항공사는 항공료를 50%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조건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국지사 그다음에 상위 국가용자 그 다음에 애국지사 1, 3급하고 해서 동반자 2인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한마디로 지금 다시 요약하자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제주항공, 그다음에 에어부산, 그다음에 타이웨이 항공 이렇게 5개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50%에서 항공료 뭐 10%까지 에어부산까지 10%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이 본인이 그러니까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한 명까지 동반 보호자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용자는 뭐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예우가 못 미치지만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 물론 아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제 대부분이 몰랐던 부분 타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수혜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래도 나도 국가용자로서 좀 자부심과 그리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상했는데 그래도 보람된 일이기는 하구나 일면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어제 열차편에 의해서 오늘 항공편, 그 다음에 내일은 또 세금 혜택, 그리고 뭐 공과금 혜택,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 제가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하는데 이제 다른 급한 상황이 생기면 급한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 2일차, 3일차, 2일차 후에 3일차, 4일차는 하루씩 미뤄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 보훈 유공자 일단 어제는 열차편 복지 수혜 그러니까 그 가격의 수혜 혜택을 줬는데 오늘은 국내 항공편 지금 설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항공, 뭐 외국 항공은 아니고 국내 항공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옛날과 달라서요. 지금 항공기가 대중화돼 있어요. 뭐 제주도 이런 거 뭐 가까운 데 가는 것은 너나 할 거 없이 주말을 피해서 평일 주말은 좀 비싸죠. 왜냐하면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자리 잡기 어렵고 티켓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는 좀 한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는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문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든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일단 그 50% 내지 뭐 30%까지 일단은 항공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오늘까지 이렇게 열차편과 지금 항공기편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제가 그 하단에는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일단 적어 놨어요. 그리고 또 요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서가고 싶다. 이제 물론 젊은 친구들은 이 방송을 듣고 좀 더 앞서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분야를 한번 해보겠다. 탑업 지원이 또 어, 열, 열차와 항공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겠다. 물론 군 복무 관계도 있어요. 군 복무 관계도 이제 할 건데 제가요. 군 복무 관계도 어떤 사람이 국가용자로서 어떤 사람이 이제 몽땅 그러니까 전면 군대를 가지 않는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일부 몇 개월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면 1년 아니면 18개월 뭐 이렇게 이제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혜택을 받는 국가용자 자녀로서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까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전기세, 뭐 가스, 도시가스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공과금 이런 것도 또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계속 나오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부분, 물론 아시는 분은 또 아셨어요. 몰랐던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 국가용자로서의 혜택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방송했지만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킨 것도 아마 국가 보훈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효과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훈처장이 지금 바로 보훈부 장관이 되느냐? 일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훈처장이 보훈부 장관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 관계없는 여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올라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박민식 보훈처장이 바로 대통령이 일단은 보훈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일단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면 이제 국회에서 또 일단 또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걸 거쳐서 통과됐을 때 이제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민식 보훈처장 뭐 한 방에 뭐 보임한 지 얼마 안 몇 개월 안 됐는데 한 방에 처장에서 장관이 됐다. 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어쨌든 일반 장관이 임명되는 그 절차를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근데 아무래도 이번 보훈처장을 임명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업무 파악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마 보훈처장을 보훈부 장관으로 국회에 청문회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박민식 보훈처장이 보훈부 장관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그분도 적극적으로 선진국의 국가 유공자들의 그 예우나 아니면 기타 우리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든 그런 제도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이렇게 다시 보훈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국가유공자 가족들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두 번째 방송으로 항공비, 국내 항공비 편, 어느 정도 복지 수혜가 나에게 혜택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지 항공기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제 방송을 듣다가 잠시 놓쳤으면은 하단에 제가 기록을 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고, 또 아까 이 사이트 들어가는 순서도 좀 또 적어 놨어요. 일단 국가보훈처 들어가서 사이트에, 그 다음에 예우 보상 항목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안내라는 항목으로 하위, 그러니까 예우 보상 국가보훈처 하위, 밑에 예우 보상, 그 밑에 지원 안내, 그 밑에 기타 지원, 그 밑에 타 법에 의한 지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제가 설명한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여러분께서 그걸 인쇄해서 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할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성급하신 분이 내가 방송을 하기 전에 먼저 알고 싶다 하면 먼저 들어가서 지금 이 사이트 들어가는 순서를 제가 기재를 해놨죠. 화면에 그 화면 보시고 따라서 하시면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3일자, 4일자, 5일자 이렇게 할 때 들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또 여기서 화면에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깊숙이 암기가 될 거라고 보여요. 어쨌든 타 지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 법이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이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국가유공자 보훈처에다가 이런 혜택을 주는 거, 복지 혜택, 복지 수혜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고맙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방송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5일간으로 일단 잡았는데 축소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만약에 급한 사항들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시간의 범위가, 그러니까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께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3일차 방송 때 다시 찾아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차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